안녕하세요. 몸신 한의사 한진우입니다. 겨울철 진료를 보다 보면 겨울만 되면 눈물이 계속 흐른다는 호소를 자주 듣게 됩니다. 특별히 슬프거나 감동적인 상황이 아닌데도 찬바람을 맞거나 외출만 하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리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단순히 눈물이 많아서 생기는 현상이 아니라 의학적으로는 유루라고 부르는 상태입니다. 즉 눈물이 과도하게 생성되거나 혹은 정상적인 배출 경로가 원활하지 않을 때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겨울철의 낮은 온도와 건조한 공기는 눈물막의 안정성을 떨어뜨리고 각막과 결막에 지속적인 자극을 주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안구의 표면은 보호를 위해서 반사적으로 눈물을 더 분비하게 되지만요, 이 눈물은 질적으로 불안정해서 눈을 충분히 적셔주지 못한 채 밖으로 흘러나오게 됩니다. 즉 겨울철에 눈물이 난다는 것은 눈이 촉촉하다는 신호가 아니라 안구 건조증을 포함한 눈물막 이상을 시사하는 증상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겨울철 유루가 왜 발생하는지, 또 안구 건조증과 어떤 병태 생리적 연관이 있는지, 그리고 이를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의학적인 관점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겨울철에 눈물이 유독 흐르는 현상을 유루라고 부른다고 말씀을 드렸죠. 유루라는 것은 눈물이 눈 표면에서 정상적으로 배출되지 못하고 눈꺼풀 바깥으로 흘러 내리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정상적인 경우라면 눈물은 눈 밖으로 흘러내리지 않아야 합니다. 눈물은 단순한 물이 아니라 염분과 단백질 등 다양한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수정체와 각막을 보호하면서 눈의 위생, 즉 아이 하이진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눈물이 어떤 보호막 역할을 하는 것이죠. 여러 어떤 바이러스라든지 먼지 같은 것들을 모았다가 이 코로 내려보내죠. 그래서 눈에 병이 나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눈물은 눈 표면에서 생성된 뒤에 눈꺼풀을 따라서 자연스럽게 배출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눈물이 흐른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그러나 눈물이 과도하게 흘러내리는 경우는요, 이는 단순한 눈물 증상이 아니라 안구 건조증을 포함한 여러 눈 문제와 관련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겨울철에 차가운 공기와 건조한 환경은 눈물 생성과 눈물막의 안정성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눈물이 더 자주 흐르게 만드는 외부 환경 요인이 됩니다. 이 밖에도 우리 비염이 있으면 또 이 누관이 막혀서 눈물이 밖으로 나오기도 하는데요, 이때는 지금과 양상이 좀 다르겠죠. 안구 건조증이 있는 사람은 눈물이 부족해지면서 다양한 불편한 증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반면 건강한 사람의 경우에는 바람이 불거나 외부 자극이 있을 때 눈물이 자연스럽게 생성되어서 눈을 보호하게 됩니다. 하지만 눈물의 양이 부족한 사람들은 바람이 부는 날에도 눈물이 충분히 나오지 않아서 오히려 눈이 시리고 불편해지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물기가 빠져있는 빨래처럼 외부 자극에 대한 반응이 둔해진 상태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현상을 더 쉽게 말씀드리면요, 안구 건조증의 여러 단계나 유형에 따라서 초기에는 자극에 의해서 반사성 눈물이 과다하게 흐르지만요, 증상이 심화되면서 눈물샘 기능 자체가 저하되면 외부 환경에 반응하지 못할 정도로 메마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안구 건조증 초기에는 너무나 과도하게 눈물이 나오고요, 이게 후기 말기로 되게 되면 눈물샘 기능 자체가 저하되기 때문에 눈물이 메마르는 이런 현상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눈물은 기본적으로 눈 건강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눈물이 충분히 생성되지 않으면 안구 표면이 쉽게 손상되고 그로 인해서 상처나 염증이 발생할 위험이 커집니다. 건강한 사람은 자극적인 환경에서도 눈이 자연스럽게 보호되지만 안구 건조증이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외부 자극이 오히려 불편함과 통증으로 이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안구 건조증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분들은요, 종종 눈물이 너무 많이 난다고 표현을 하시죠. 하지만 이때 나오는 눈물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건강한 눈물이 아니라 불편함과 통증으로 인해 분비되는 아픈 눈물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눈물은 눈을 촉촉하게 보호하는 역할을 하기보다는요, 자극에 대한 반응으로, 반사 반응이죠, 이렇게 해서 나타나게 되고요, 오히려 불쾌감을 유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외출 시에 찬바람을 맞을 때 이러한 불편한 눈물이 더 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거 한의학에서 연풍출루라고 하죠. 바람을 맞으면
눈물이 나온다 이렇게 하는데요. 눈물은 원래 눈을 윤활하고 각막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합니다. 건강한 눈물이 충분히 분비되어야 눈의 건조함을 막고 눈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목적에서 인공 눈물은 안구 건조증 개선을 위해서 사용되죠. 근데 건조한 눈을 촉촉하게 만들어 주어서 눈의 불편함을 완화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인공 눈물은 일상생활에서 비교적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치료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다만 이것이 영구적인 치료는 될 수 없고요. 일시적으로 불편함을 해소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눈물은 눈물샘에서 분비되는 체액으로 슬플 때 나오는 눈물과 그리고 또 평상시에 분비되는 눈물은 그 성격이 서로 다릅니다. 이 두 종류의 눈물은 각각의 감정적 요인과 생리적 요인에 의해서 생성이 됩니다. 눈물샘은 윗 눈꺼풀 바깥쪽 위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안쪽에 숨어 있어서 외부에서 쉽게 보이지는 않죠. 이 눈물샘의 작용은 신경계와 그 중에서 자율신경에 영향을 받습니다. 특히 눈물을 분비하도록 자극하는 것은 부교감신경입니다. 부교감신경은 스트레스가 완화되고 몸이 이완된 상태와 관련이 있고요. 이 신경이 활성화되면 눈물샘이 자극을 받아서 눈물이 분비되게 됩니다. 이렇게 분비된 눈물은 안구를 보호하고 윤활하는 역할을 할 뿐 아니라 감정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기능을 하게 됩니다. 겨울철 유루증은 단순히 눈물의 양뿐만 아니라 질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눈물이란 것은 단순히 액체라기보다도 눈물막이라고 부르는데요. 눈물막은 점액층, 수성층, 액체죠. 그 다음에 지방층으로 구성되는데요. 겨울철에는 특히 눈꺼풀에 이제 마이봄샘에서 기름 분비가 원활치 않아서 수성층이 빨리 증발하게 되죠. 따라서 마이봄샘의 분비 작용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따뜻한 찜질, 온습보가 도움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예전에 눈 건강의 관리법에서 한번 다룬 적이 있죠. 이 눈물은 다양한 상황에서 우리 몸에 필요하고요. 눈 건강은 물론 전반적인 신체 건강을 유지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보면요. 겨울철에 눈물이 나는 증상은 단순히 눈물이 많아서 생기는 현상이 아니라 대부분 눈물막의 불안정과 안구 건조증을 포함한 기능적 이상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찬 공기와 건조한 환경은 눈물막을 쉽게 깨뜨리고 이에 대한 보상 반응으로 반사적인 눈물 분비가 증가하지만 이 눈물은 질적으로 충분하지가 않아서 눈을 보호하지 못한 채 밖으로 흘러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겨울철 유루는 눈이 촉촉하다는 신호가 아니라 눈물의 양과 질 그리고 배출 구조를 함께 점검해야 한다는 경고 신호로 이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상을 단순히 참고 넘기기보다는 눈물막 안정, 생활 환경 관리, 필요시에 인공 눈물 사용 등 기본적인 관리부터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겨울철 눈 건강을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 됩니다. 눈물은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제대로 기능하고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양보다는 질이라는 이야기죠. 이 점을 기억하시고요. 올 겨울 눈 건강 관리에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나 의문점은요. 댓글 남겨주시면 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몸신 한의사 한진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